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공법, 심화 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완재입니다. 자, 이번은 그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본 이론 과정의 내용들을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두 번 보시고 한 3번 정도 보시고 그래서 기본이 잡히신 다음에 이러저러한 관계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또 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에 초점을 두고 더 깊은 내용까지도 공부하는 그렇게 가는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보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좀 약하신 부분이 있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시면은 그런 내용들은 기본 이론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시고 또 한번 심화 과정을 보신 다음에는 또 이제 기본 이론 과정도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저희 시험범위 6개 부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책의 앞에 목차에 1편부터 6편까지가 있습니다.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2편, 도시개발법, 줄여서 개발법에서 6문제, 다음에 3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서 6문제, 다음에 그 목차 이제 계속 가시죠. 앞에 이제 시작하는 앞에 목차가 있고요. 4편, 건축법에서 7문제, 다음에 5편, 주택법에서 7문제, 다음에 6편, 농지법에서 2문제에서 전체 4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합쳐서 12, 합쳐서 14은 별 의미가 없고요. 뭐 국토계획법은 가장 중요하죠. 건축법은 공부하시기는 훨씬 편하십니다. 농지법도 공부하시기는 편하시죠. 개발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법 모든 규정에 다 있습니다만 이 예외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개발법은 국토계획법 내용을 다 전제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좀 충분하셔야 개발법 이해하시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이 공부하시기에 좀 까다로우시고 뭐 도시정비법, 시험 출제에 초점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는 편하시죠. 주택법 역시 여기는 이제 원칙과 예외라기보다도 주택법에 내용이 있으면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앞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반복하시면 되고 또 지금 2번, 3번 반복하고 계시니까 뭐 이것도 곧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법, 주택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반복해서 보시면 큰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다음에 이제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3쪽에 1장 기초이론과 총론 내용이 있습니다. 제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 굵은 1번, 동그란 1번,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정책의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작은 1번 행정계획, 작은 2번 토지구획, 작은 3번 공익사업, 동그란 2번 공공운이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 작은 4번 부동산 활동 규제와 그다음에 작은 5번 투기잡기에서 거래 제한을 하는 것들이 있죠.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집에 피해를 안 주게끔 규제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 관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영향이 크죠. 그래서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정하는데 그 계획의 계획 수립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정책 결정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무슨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액면 그대로 계획이 있죠. 뭐 4,000쪽, 100쪽, 500쪽 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용도지역 등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배나무밭, 농림지역, 그 옆에 있는 배나무밭,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곳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행정청에서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써라, 또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거죠. 용도지역 등 다 행위 제한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라는 그런 계획의
깔려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절차가 있고 그 공익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요.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땅에 손대는 개발행위 금지돼 있죠. 건물을 올리는 건축 금지돼 있고 한 번에 30채 이상 주택건설 금지돼 있고 논밭에 손대는 것 농지 전용 금지돼 있습니다. 다 금지돼 있고 금지를 풀어주는 게 해제해 주는 게 허가이죠. 그래서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또 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줘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정당한 대상권 사고 팔 수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투기 잡자 할 때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항들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가장 기본이고 토지거래 허가제, 국토계획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다음에 입지규제 초수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땅 이름 붙이고 행위제를 하는 거죠. 기계정에서 기반시설, 도로 만들겠다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이 부동산 공법의 모든 내용의 가장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요. 기계정, 개발사업, 정비사업, 따로 특별법 빠져 있죠. 공익사업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법입니다. 개인들이 건축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또 엉망으로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요. 30채 이상 지역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그건 이제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땅에 대한 투기잡자, 건물에 대한 특히 주택에 대한 투기잡자, 주택법에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농지전용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 체계에 있는 어느 내용도 어느 쪽도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 다 해당하게 되고 그 기본 틀들을 잡아주시게 되면 공부하시는 그러면은 각각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비교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주제로 공법 전체를 요약한 이 중자료를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같이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그 프린트해서 보시고 또 아니면 그 컴퓨터로 보시는 것보다는 프린트해서 보시는 게 낫겠죠. 프린트해서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내용들이고요. 책으로 가시면 이제 4쪽에 굵은 2번 시험공법의 6가지 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에 굵은 3번 법령 체계 지금은 깊게 볼 건 아니죠. 동그라미 1번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 국회에서 정한 거죠.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 각부 장관이 정한 부령이죠. 따라서 그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조례로 정한다. 쓰레기봉투 요금이나 택시요금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지방 약속이죠. 한 지역에서는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그 문제는 그 건은 한 건마다 무슨 계획을 정하는 거죠. 행정체계는 이제 다 익숙하신 거고요. 장관, 국가 행정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5쪽 아래요. 국가를 대표하는 게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라고 하죠.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습니다. 구, 군, 시가 있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고요. 다음 쪽 보시죠. 4-1 행정체계 알고 계시고 4-2번 중요한 정책 결정 누가 하냐는 거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런데 개발 땅을 털어서 아파트 단지를 털어서 숲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전, 산이나 들판을 싹 밀고 거기에 콘크리트 들이붓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전 땅을 개발로 바꾸는 게 대부분이죠.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입니다. 지방에 사는 거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 시댁 이 원칙.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원칙, 그러니까 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시댁만 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거기는 대도시장 빠지게 되죠. 수원 평야, 성남 평야 없으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등 또 용도구역 세 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였죠.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줄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다섯 가지 경우에는 국가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는 뻔한 거고 국세 들어간 회사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는 국가가 개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사업하거나 국세 들어간 회사, 한국 토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찌끔한 것,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부적구역. 근데 이제 제일 아랫줄 건축법은 기속행위죠. 그러니까 기속행위니까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죠. 어떤 정책 결정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하는 거였죠. 그 특도,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점이 아닌 거고요. 다음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변, 그러니까 투기잡자는 거죠. 자본주의인데 투기잡자는 거에서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요. 국민 여러분,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할까요? 말까요? 이런 건 물어볼 일이 아닌 거죠.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7쪽 제일 위에 표에서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땅 투기잡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번째 칸 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국토부 장관이죠. 다섯 번째 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찌끔한 거는 한 개짜리 시군구의 일부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고, 셋째 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었죠.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가 있습니다. 4달 3번 공법의 행위주체는 농지법 끝날 때까지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민법에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의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인격을 갖춘 갑을병이 되는 거니까요. 공법의 행위주체는 잘 잡아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 행정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국세 들어가고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그다음에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등 민간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중심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첫 번째 칸요.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입니다. 세 번째 칸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되는 거고 민간은 사적 주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들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8쪽에요. 제2절 국토계획법 전체 체계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개발 땅, 그러니까 푸르게 보전할 땅으로 잘 나눠서 쓰자. 그걸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 도관 농자 정해놨죠.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입니다.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자 그러면 어느 시장에게 요구하는 게 사회복지, 문화, 건강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행정을 펴기도 해야 되지만 국토계획법에서 어느 시장, 어느 군수에게 요구하는 건 뭐고요? 해당 시, 군,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각각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습니다. 도시군 각각 끊어져서 가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둘 이상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앞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땅에다 이름만 붙이는 거죠. 그러면 행위 제한 내용이 별도로 있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하나하나의 단지를 지정하고 각각 그 하나하나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도로, 수도, 하수도 등 53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적 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단지 시가지 만든다,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6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 얘네들은 다 공익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무슨 동 100번째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사업이 있게 되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공익 사업 3가지가 있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한민국 땅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행정청은 신중하게 또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참여하면서 시끄럽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중심축이죠.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죠.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 절차. 그다음에요.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세 번째, 개발할 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땅에 대한 법에서 땅에 대한 투기잡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계획법에 있죠. 자, 이상들을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책 9쪽, 굵은 2번, 국토계획법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 그리고 8쪽에 있는 여기에 걸리는 행정청은 관청은 뭘까? 심화과정이라 하더라도 관청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40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정답 걸리는 거예요. 그 40문제 중에 한 문제 놓쳤다고 해서 합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법 98.5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65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관청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제도의 취지, 효과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 관청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관청을 그 자체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9쪽에 굵은 2번 국토계획법 목적.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토, 대한민국 땅을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개발과 보전 계획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도, 충청남도 지도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죠. 몇 개로 끊어서요. 161개 특광시군으로 끊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 법입니다. 굵은 3번 국토의 용도 구분. 전국 모든 토지를 개발 땅, 보전 땅 할 수가 없으니까 도관, 농자 4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죠. 전국 어느 땅 반을 찍어도 용도지역, 도관, 농자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땅 바늘을 찍어도 도관, 농자 넷 중에 하나인 거죠. 중복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갖고 있지 혼자 주민등록번호를 5개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용도지역만 그러하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 구분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굵은 3번에 넷째 줄 1번 도시지역, 인구산업 바글바글, 관리지역,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땅, 중간 땅,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한다는 건 아시죠? 그 아래 표요. 도관농자 구분이 있습니다. 그 표가 4줄짜리 표라고 하면 셋째 줄은 다 아시는 거고요. 90년 뒤로 전국 모든 토지는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점,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지정한다. 표의 넷째 줄이요. 도시군, 도시지역,
도시와 시골. 이제는 좀 약간 가늠이 잡히시죠? 도시군, 도시지역,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이 있습니다. 도시군, 네 글자로 뭐였고요? 특광시군. 길게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 도시를 따로 떼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군이 군이니까 특별시 광시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어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도관농자 안에 있는 거죠. 도관농자 중에 관농자가 아닌 땅이 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요, 도농자가 아닌 땅이고요. 농림지역은 도관자가 아닌 땅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관농이 아닌 땅이죠. 배나무밭도 도시지역이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은 기준 없습니다.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요. 경기도 가평군에도, 경기도 수원시에도 도관농자 다 배분을 해야죠. 개발땅, 보전땅 배분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 가평군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은 도시지역이겠죠. 시장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자, 개발땅, 보전땅, 중간땅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과 부산 몇 군데의 특별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시군은 다 도관농자로 배분되어 있는 거죠. 먼저 어느 정도 도시지역이 어느 정도 비중일 거냐, 농자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일 거냐, 그거는 그 특광시군의 성격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고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거였죠. 그 구분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10쪽에 제2절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굵은 1번, 특광시군 체계로 운영한다. 동그라미 3번, 도시 다시 구분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작은 1번, 도시 특광시군과 2번 도시지역, 도관농자의 도시지역과 3번 도시시골, 도시농촌을 구분했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한다. 10쪽 제일 아래에 있는 표예요. 관청은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속 어느 자리에서든 공법의 모든 내용이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고 행정청에서 계획과 정책 결정을 하는 거니까 관청 중에 누가 하냐라고 하는 건 빠지지 않는 거죠. 시험 가지고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구분하시면,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래서 외워야 된다는 부담만 없으면은 공법 공부하기는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느 거는 특광시군만 한다. 10쪽 제일 아래에 있는 표요. 또 어느 자리에서는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그 윗사람,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구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요. 자, 그래서 어느 곳은 특광시군만 한다, 윗사람도 한다. 국토계획법에서 자치구는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는 거죠. 그 세부적으로 읽는 것들 중에서 그냥 그래도 나 짚었으니까 간단히 보시죠. 위에서 아래로요. 도시군 기본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특광시군의 큰 그림입니다. 열람과 검토까지도 다 특광시군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열람과 검토. 우리가 국민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계시냐고요. 어디가 생활 다니냐고요. 특광시군인 거죠. 지형도면 열람도 그렇고, 단계별 집행계획, 우리 동네 만들기로 한 도로 어떻게 언제 한다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뭔가 피해 줬을 때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건너집은요. 거기도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세 번째 건너집은요. 거기도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 범위가 어디라고요? 특광시군이라고요. 도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요. 도가 제 대상이 아닌 거죠. 개발행위 허가나 개발행위와 관련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광시군만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칸요.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윗사람도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2반 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 계획 세워야죠.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고요.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만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건 당연히 윗사람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형도면 작성, 윗사람도 하겠죠.
단기 밀집형 계획 수립 3년 안에 착공합니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경부고속도로 결정 국토부 장관이 했으니까 그 예산 국토부 장관이 끌어와야 가늠이 잡히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얘는 예산 끌어왔어요. 3년 안에 합니다. 돈 아직 못 끌어왔네요. 나중에 봅시다. 발표를 수립을 하는 거죠. 발표는 특광시군에서 하지만 단기 밀집형 계획 공고는 수립은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경부고속도로나 그러니까 경기도 10개 시군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해야 되죠.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에 대해서 사업을 해봐라. 이 사람들이 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개발행 허가는 특광시군이지만 윗사람도 특광시군이 허가 내주지 않겠다. 윗사람도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 자리에서 보시는 게 훨씬 낫죠. 이런 것을 별도로 끊어 외우시는 건 더 귀찮습니다. 그 자리에 그 내용 취지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군 계획이요. 이제 그 기본서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도시군 계획 보여주세요. 도시군 계획 코너 자체가 없죠. 도시군 계획은 뭐냐면 국민 생활,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맞추어서 그날 기분 따라 정하지 말고 신중하고 시끄럽게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취지이지 이게 어느 독립적인 문서가 아니라고요. 특광시군에서는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취지인 거지 문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그러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도시군 계획 보여주세요. 그런 문서 없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여주세요. 그런 코너는 있지만 그러한 책은 없죠. 역사소설 코너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 코너가 있고 또 뭐 무슨 다른 교양에 대한 코너가 있고 도서관 가면 뒤에 10진 분류법 000부터 900까지 책 분류는 되어 있죠. 그 각 코너마다 이 코너는 무슨 책들이 모여 있는 코너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세요. 역사책 보여주세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수분이 가셔서요. 리어카 한 5대 끌고 가서 도서관에 있는 역사책을 다 싣고 와서 예, 역사책 여기 있어요. 그렇게 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책 중에서 뭘 보고 싶은데요. 개가식이니까 가서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뭘 보고 싶으세요? 얘기하는 거죠. 도서관에 가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여주세요. 예, 알겠어요. 리어카에 끌고 와서 161권을 다 끌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걸 보고 싶은데요?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코너만 있는 거죠. 책은 뭐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 기본계획 2030. 다음에요. 수원시 기본계획 2030 등이 있는 거죠. 20년짜리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세운 책들이 쌓여 있겠죠. 물론 이제 2015년, 5년마다 검토하니까 그게 다 정리되어 있으면은 그 책자도 모일 수가 있죠. 가평군 기본계획 2030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 거고, 이 책자가 몇 권이 쌓여 있는 거고요. 원칙대로 가면 161권이 쌓여야 되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101권만 쌓여 있는 겁니다.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그건 뭐 도서관에는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되는 겁니다. 1년에 1000건, 5000건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3건, 15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게 A4용지 한 장짜리도 있고 A4용지 4000쪽짜리도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두께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책으로 보시면 책에 있는 책에 38쪽에 도면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는 거죠. 갤비가 서울이니까 군을 쓸 필요가 없죠. 도시관리계획. 서울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에 군을 쓸 필요가 없죠. 도시계획시설.
만약에 이게 가평군 도로면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 장짜리 도면도 있고, 또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94쪽을 보시면 94쪽에 그림 아래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복합단지 거기에 대한 53쪽 도면 중에 일부를 모아놓은 거죠. 53쪽 면적 전체의 면적의 1.2%가 53쪽이니까 전체 따지면 4,355쪽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96쪽, 97쪽과 같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조그만 블럭에 53쪽, 그다음에 전체 블럭에 4,000쪽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결정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면서 시끄럽게 결정해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2년, 3년, 5억, 8억 쓰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들이 뭐였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형. 그 내용은 저쪽으로 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1쪽 제일 아래 표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각각의 차이들이 있죠. 물론 각각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큰 세 덩어리로 보면 표 세 줄 중에서요. 첫째 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지정 변경만 하고 행위제한 내용은 법, 시행령, 조례 등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내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냅니다. 우선 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 대한 개발 방향, 행위 제한 내용을 담은 도면까지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단지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 단지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도관농자 용도지역이요. 뭐 용도지역 어디에 농림지역 정했습니다. 농림지역 정하면은 행위제한 내용이 다 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냥 농림지역 지정만 한다고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에 360개가 있습니다.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35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360번 지구단위계획구역 각각마다 도면을 내는 거죠. 기계정, 세 가지 공익사업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되는 거죠. 공익사업들이니까 공익사업 절차가 따로 있고,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도시군계획설 부지, 개발구역, 정비구역,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쪽에 굵은 3번 상하 행정계획 사이의 관계 계획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위에 국가계획이 있겠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 것이 먼저 있어야만 되냐? 그건 아니죠. 광역도시계획 예외에서 없는 경우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10군데밖에 없고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윗계획 없으니까 그 동네에는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래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윗계획이 있든 없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세울 때 윗계획이 있으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시간적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 위계 문제라고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점 시간적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 위계 문제니까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의 사유. 동그라미 3번 세 가지는 국가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두 가지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위 세 가지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굵은 4번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즉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건 절차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총론 내용을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